예, 반갑습니다. 양념채소 관측팀의 노호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건채소에 이어서 저희 이제 연구원 관측센터에서 이제 관측하고 있는 주요 양념채소인 양파, 마늘, 건고추, 대파 네 품목에 대한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금 과거 한 20여 년간 이 네 품목이 어떻게 공급과 소비 동향이 흘러왔는지를 살펴보고요. 다음으로는 최근 상황, 마늘 양파의 재고라든지 대파의 출하 상황들, 그리고 상반기에 좀 가격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살펴보고 마지막 중장기 전망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작년 한 해 있었던 주요 이슈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물가 이슈입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2023년 월별 이 소비자 물가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파란색 그래프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부터 살펴보면 1월 달에 한 5%의 상승률을 보이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이 상승폭이 조금 적어지는, 그래서 평균적으로 전년보다 평균 한 3.6% 감소를 했습니다. 2022년에도 물가가 낮은 편이 아니었는데 그보다도 3.6% 상승을 했고요. 반대로 이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패턴을 보였습니다. 상반기 6, 7월까지는 상승폭이 그리 크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상 변화 그런 요인들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폭이 커지면서 10월달 이후에는 8%까지도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부 품목으로 한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채소류만 놓고 보면 보시는 것처럼 7, 8, 9월 여름철에는 오히려 전년보다 하락을 했죠. 그리고 그 외의 시기는 한 5에서 1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오른쪽 대파를 보시면 대파는 양념채소류 중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보시면 6월부터 9월까지는 상승폭이 적거나 하락을 했지만 그 외의 시기는 평균적으로 한 20% 내외까지도 전년보다 상승하는 그런 집계가 되었고요. 반대로 마늘하고 양파는 좀 대파와 다릅니다. 마늘 같은 경우에는 수확기죠. 5월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작년보다 하락세를 보였고, 양파도 5월부터 8월까지 상승폭이 줄어들다가 9월부터는 하락 국면으로 접어드는 이런 특징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이 네 품목에 대해서 언론에 노출되었던 연관 키워드들을 한번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 키워드들이 나왔지만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로 친 부분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 양파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연속 좀 정부가 수입 물량을 좀 운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비축 물량이라든지 TRQ, 이제 정부가 저율 관세로 들어오는 물량이죠. 그런 키워드들이 눈에 좀 띄고요. 반대로 마늘은 올해 가격이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재고량 과잉이라든지 안정세 이런 키워드들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건고추는 마늘 양파와 다르게 전년 그리고 평년보다 가격이 계속 높다 보니까 물가 안정 또 공급 확대 이런 키워드들이 눈에 띄고, 또 이제 건고추가 김치에 쭉 올려다 보니까 김치와 관련된 키워드들도 중간에 일부 나타났습니다. 대파, 지금 대파 가격이 많이 높죠. 그래서 높은 이 대파 자켓 겨울 대파입니다. 그래서 겨울 대파나 어떤 가격의 오름세 이런 키워드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양파부터 과거 추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면적 및 생산량 추이입니다. 양파는 이제 양념채소류 중에 유일하게 좀 이렇게 면적이 늘어나는 품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그래프에서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감소세로 전환되는 최근에 와서 그런 특징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도 18년, 19년을 기점으로 해서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023년의 면적이 전년보다 한 3% 증가를 해서 18,000헥타로 집계가 되었고요. 생산량은 한 5% 늘어서 122만 톤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파 연도별 수입 동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빨간색 점선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한 10만 톤 정도의 수준입니다. 연도별로. 평상시에는 이 10만 톤 이하의 물량이
신선 양파 그리고 건조 양파 중심으로 들어오는데 국내산 가격이 높은 시기 보시는 것처럼 15년, 17년, 22년 이런 특정 시기 국내산 공급 부족이 나타나는 시기에는 18만 톤 이상의 신선 양파 형태의 수입이 많이 들어왔고 민간 수입도 늘었지만 정부가 TRQ를 운영하면서 전체적인 물량이 늘었고 또 22년에도 14만 9천 톤이나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23년 기준 아직 이제 연산이 다 안 끝났죠. 12월까지 집계를 해보니까 11만 톤 수준이고요. 다만 연산을 전체를 다 취합했을 때는 2022년 13만 9천 톤보다는 적은 물량이 들어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급량이나 자급률 추이를 보면 양파는 과거에는 95% 내외의 자급률을 보여왔습니다. 5년간 최근 5년을 놓고 보면 평년 공급량이 148만 톤 정도이고요. 자급률은 95% 수준입니다. 23년산 자급률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는 높지만 이 평년 95%만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90% 정도로 예상이 되고 그래도 이 양념채소 네 품목 중에는 자급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늘도 과거 추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늘은 양파하고 좀 그래프가 다릅니다. 증감을 반복하고 있지만 감소 추세가 보이죠. 하지만 2019년, 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감소세가 상당히 좀 가파르지 않고 완만해지면서 24,000에서 5,000 헥타르를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다. 이게 좀 특징이고 또 하나 특징은 남도 마늘의 감소세와 대서 마늘의 증가세가 상당히 뚜렷하게 한 15년 전부터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이것도 좀 면적에서의 이슈이고요. 2023년산 보면 전년보다 면적이 4% 늘어서 24,600헥타르로 집계가 되었고요. 생산량은 7%가 늘면서 31만 톤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수입량 보시면 마늘은 2010년, 11년까지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늘었고요. 다만 그 이후부터는 빨간색 점선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한 5만 톤 수준의 수입량이 유지가 되었고 냉동마늘 중심으로 유지가 되었고 다만 양파와 마찬가지로 국내산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랐을 때는 TRQ를 운영하거나 또 민간 수입이 늘면서 7만 톤 이상의 수입량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마늘도 2023년산 한 6개월간의 수입량을 집계해 보면 전년 동기하고 비교했을 때 국내산 가격이 워낙 낮다 보니까 수입량도 2만 2천 톤 수준으로 상당히 적은 양이 수입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급률 추이 한번 보겠습니다. 면적이 생산량이 주니까 자급률도 줄어왔고요. 평년간 공급량을 보니까 39만 톤 그리고 자급률은 86% 평년 기준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2023년 자급률만 보면 전년보다는 높고 평년보다도 조금 높은 87% 정도의 자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건고추 보겠습니다. 건고추는 마늘도 감소세지만 건고추의 이 면적이나 생산량의 감소 폭이라든지 훨씬 더 가파르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2000년에 7만 헥타 정도를 재배를 하다가 최근에는 2만 7천 헥타, 거의 3분의 1 수준의 면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타 품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노동시간이 들어가고요. 또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23년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높아서 수확기 가격 상승 때문에 좀 면적이 늘 걸로 봤는데 9%나 면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만 7천 헥타 정도로 집계가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도 5% 줄어서 6만 톤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건고추 같은 경우는 수입량과 수출량을 또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나머지 세 품목은 수출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건고추는 좀 다른데 왼쪽 전체적으로 직관적으로 봤을 때 수입량과 수출량이 과거부터 모두 다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 왼쪽에 수입량부터 보시면
2011년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를 했죠. 그러다가 그 이후에는 좀 증가세가 완만해졌고 기타 소스가 50%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고추가 한 30%. 그래서 기타 소스와 냉동고추 수입 비중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2022년 전체 연산 기준으로 13만 톤이 들어왔습니다. 생산량이 6만 톤인데 2배 정도의 수입량이 들어왔고요. 수출량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기준 5만 톤으로 절대적인 양적인 면에서는 수입량보다 적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다만 이 수출에서의 특징은 중국산 원료를 수입을 한 뒤에 국내에서 기타 소스 형태로 또는 일부 고추장류로 가공을 한 뒤에 수출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국내산 원료의 어떤 영향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도 2023년산 12월까지 아직 이제 연산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수입량, 수출량 집계를 해보니까 수입량이 한 6만 톤, 수출량은 2만 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많았습니다. 홍고추 자급률 보시면 어쨌든 마늘 감소폭보다 자급률이 좀 가파르고요. 평년 공급량이 한 15만 톤, 자급률이 45%, 50%가 채 안 되는 자급률로 양념 채소류 중에서는 자급률이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2023년산 또 자급률을 보니까 전년보다도 낮고 평년보다도 낮은 한 40% 정도의 자급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번째로 대파 한번 보겠습니다. 대파는 상당히 면적과 생산량이 들쑥날쑥합니다. 대파는 이제 고추, 마늘, 양파와 다르게 1년에 한 번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작형이 내작형으로 나누어지면서 연중 주산지를 옮겨가면서 이제 재배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각 작형의 전년도 출하기 가격에 따라서 면적의 증감이 좀 다른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대파 면적을 집계를 해보면 전년 대비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23년산 면적을 보면 전년보다 한 5% 늘었습니다. 그래서 11,100헥타 정도 수준이고, 하지만 생산량은 이제 작황이 워낙 안 좋고 수확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16%나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27만 톤 정도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대파도 연도별 수입량 한번 보겠습니다. 대파는 앞에 세 품목보다는 연도별 수입량 변동폭이 크지 않습니다. 한 4만 톤 정도 수준이 냉동대파랑 건조대파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국내산 가격이 높다 보니까 전년보다 한 8%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4만 3천 톤 정도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대파 자급률, 면적이나 생산량 그래프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5년간 평년 공급량을 보니까 38만 톤이 공급이 되었고 자급률은 89%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2023년산은 생산량이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자급률도 전년보다도 떨어지고 평년보다도 낮아서 86%의 자급률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마켓링크에서 조사한 운영하고 있는 5,800여 개의 소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올해 2023년 마늘과 양파를 코로나 이전 그리고 2022년 대비해서 얼만큼 구매했는지 증감률을 한번 집계를 해봤습니다. 왼쪽 그래프 양파부터 보시겠습니다. 양파는 2023년이 코로나 이전보다, 그러니까 2019년 이전이죠, 25%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전년이 2022년보다도 5%가 줄었고요. 오른쪽 그래프 마늘 보시면 양파와 비슷하죠. 코로나 이전 대비 16%의 소비가 줄었고, 다만 이제 2022년보다는 국내산 가격이 좀 낮다 보니까 소비가 한 6% 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매업체의 판매량, 이 가구 내 소비자들이 소비한 양이 코로나 이전보다는 많이 줄어 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어서 이제 소비자들 봤으니까 음식점 업체들 대상으로도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양파, 마늘 업체에서 얼만큼 구매하는지 추이를 쭉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양파, 마늘 그래프 추세가 거의 유사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어떤 일정 소비량을 유지를 하다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소비량 절대 수준이 확 떨어지고 또 코로나 이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소비량을 충당하지 못하고 그 밑에 수준에서 좀 머물러 있는, 다시 말해 소비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수치적으로 봤을 때도 양파가 코로나 이전보다 한 11%, 마늘은 21% 감소를 했습니다. 다음 고춧가루, 이제 음식점 업체들 대상으로 고춧가루 중국산과 국내산 구매 비중이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니까 그래프 방향성은 국내산은 비중이 줄고 있고 중국산은 늘어나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데, 특히 이제 2023년산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중국산이 한 55%의 구매 비중을 보이고 국내산이 45%의 비중을 보이면서 역전하는, 중국산이 국내산을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2023년에 나타났습니다. 다음 이제 제일 궁금해하실 최근 상황, 상반기 전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양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023년산 저장 양파가 출고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양파 생산량 보시면 122만 톤으로 집계가 121만 톤으로 집계가 되었고, 전년보다 5% 많지만 평년보다는 적은 물량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 말 재고량을 추정을 해보니까 한 24만 1000톤으로 전년보다는 11% 많은 물량이 남아있다라고 좀 분석이 되었고, 지금 저장 양파의 가장 큰 특징은 출고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체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정부 수입 대책으로 수입산 물량이 시장으로 계속 유입이 되면서 국내산을 가지고 있는 저장업체들이 출고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별 수입량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빨간색 그래프 보시면 2023년산 월별 수입량 집계한 것입니다. 7월까지 수입량은 평년보다 전년보다 많지만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었지만 8월부터 11월까지 평년보다 양파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정부가 TRQ 물량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수입량이 월별로 늘어나게 되고요. 다만 이제 TRQ 물량 도입 및 방출로 국내산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12월부터는 수입을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월에는 11월 대비 수입량 자체가 거의 반토막이 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감소를 했고요. 지금 이제 연산 남은 3월까지 이 3개월의 수입량도 어쨌든 전년보다 많을 수는 절대 없고요. 평년 수준의 수입량이 들어올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가격, 동향, 또 상반기 전망을 보면 이것도 이제 빨간색 그래프를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달에 이제 중만생 양파가 수확이 됩니다. 그때 한 1,300원 킬로그램당 상품 가격이 도매 가격에서 1,300원에 형성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12월까지 계속 큰 폭은 아니지만 하락세를 계속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가격이 한 1,100원 수준으로 나타났고, 현재 1월 달 가격은 1,000원에서 1,100원 수준에서 등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재고량이 많기 때문에 전년보다는 낮은 가격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이 파란색 그래프와 주황색 그래프를 다 한 번 더 보시면 이 평년과 전년에는 8, 9월 이후부터 저장 출하기에 접어들면 가격이 소폭이지만 강보합세를 보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렇게 가격이 좀 떨어지는, 후반기로 갈수록 이런 상황이고, 1월, 3월 가격은 지금 현재 재고 상황이나 대책을 봤을 때 추가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다고 해서 평년보다도 낮은 가격은 또 아니고, 지금 이 수준에서 보합세나 약보합세로 3월까지 전망이 됩니다. 다만 이제 3월이 되면, 3월 말이죠. 3월 말 4월 초가 되면 햇 조생양파, 2024년산 양파가 이제 출하가 되죠. 그렇게 되면 새로운 가격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마늘도 한번 양파와 비슷한 패턴입니다. 저장 마늘이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31만 톤으로 전년보다는 많았지만 왼쪽 그래프 보시면 오른쪽 평년보다는 적었죠. 그렇게 생산량 시작을 했는데 수확기 수매 가격이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됩니다. 출발점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2월 말 마늘 재고량을 추정을 해보니까 뭐 전년보다 많은 거야 생산량이 많기 때문이지만 평년보다 생산량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아있는 재고량은 평년보다 많다. 그래서 한 5만 1,000톤 정도로 저희가 분석이 되었습니다. 원인은 양파와 마찬가지입니다. 뭐 수입 이슈는 아니지만 수확기에 국내산 가격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이 출고 상황이 상당히 더딘 상황이기 때문에 평년보다도 재고량이 많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마늘도 월별 수입량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산 가격이 물량이 재고량이 워낙 많이 남다 보니까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주황색 그래프 평년보다도 적은 수입량이 계속 꾸준히 들어왔고 12월에는 3,000톤도 안 되는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5월 이 연산이 끝나는 시기까지도 이 평년에 밑도는 수입량은 계속 꾸준히 유지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이 되고 올해 큰 특징은 또 하나 수입에서 이슈는 뭐냐면 냉동마늘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좀 들어오는 편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 가격이 많이 낮고 또 그러다 보니까 냉동마늘이 전년보다 45%나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 냉동마늘을 쓰는 국내 업체들의 수요도 냉동마늘에서 국내산 저품위로 좀 대체되는 그런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집계를 해보니까 2023년산 수입량이 전년보다 거의 60%가량 적게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깐마늘 기준으로 가격 동향 상반기 전망을 해보면 지금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수확기 때 한 6,400원 정도 킬로그램당 가격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가격이 상승을 해서 현재는 6,800원 정도의 가격이긴 합니다만 8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평년보다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년보다 소폭 낮은 수준이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 이 수준이 5월달까지도 계속 이어질 거다. 똑같습니다. 양파처럼 재고 상황을 봤을 때 추가로 어떤 가격이 변화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 이제 5월 이후가 되면 양파와 마찬가지로 햇마늘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수매 가격이나 새로운 가격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중요한 2024년산 마늘 양파 재배 면적 저희가 현재까지 조사 결과도 한번 살펴보면 왼쪽 마늘부터 보겠습니다. 마늘은 지금 2024년산 파종된 면적이 전년 평년보다 한 3% 줄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 24,000헥타로 지금 현재 집계가 되었고 품종별 면적 증감률이 좀 이슈라면 이슈일 수 있는데 대서마늘이 한 1%로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고요. 남도마늘이 6%로 좀 많이 줄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대서마늘 같은 경우에는 과거로 좀 돌아가 봐서 2023년산이 2022년산보다 한 10% 면적이 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1%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면적 측면에서 봤을 때 면적이 평년보다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생육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생육 상황에 따라서 이 대서마늘의 평년 생산량은 평년보다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오른쪽 양파도 보시면 마늘이 줄다 보니까 양파는 전년보다 한 5%, 평년보다 3% 늘어서 18,800헥타로 저희가 집계가 되었습니다. 양파도 품종별로 보면 조생은 1%밖에 안 늘었고요. 중만생이 5%나 늘었습니다. 조생의 증가폭이 크지 않은 것은 주산지인 제주 전남에 있어서 제주는 늘었지만 이제 전남이 줄다 보니까 상쇄가 되면서 증가폭이 그리 크진 않았습니다. 양파도 이 면적, 이 18,800헥타의 면적에 평년 단수를 적용하면 이 생산량 자체는 적다기보다는 물량이 많은 쪽에
좀 예상이 되어서 그것도 저희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재배 면적 최종치는 저희가 2월 상순에 저희가 현재 지금 분석하고 있는 실측한 조사한 면적 그리고 드론을 촬영한 면적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건고추 세 번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고추도 지금 고추 마늘 양파는 다 지금 저장 추락이기 때문에 재고 동향을 보면 건고추는 아까 6만 톤이라고 올해 생산량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년 평년보다 다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고량도 평년보다 한 8% 적고요. 전년보다는 감소폭이 좀 큽니다. 20%나 적은 12,000톤 정도로 지금 재고량이 상당히 좀 적은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량이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면 월별로 봤을 때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년 평년보다는. 건고추도 한 8년 만에 TRQ 정부 수입 물량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9월에 한 1,600톤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11월, 12월에 한 1,400톤이 들어와서 뭐 큰 물량은 아니지만 한 3,000톤 정도 정부 수입 물량을 운영을 했고요. 7월까지 연산이 끝나는 7월까지 전망을 해보더라도 전년 평년보다는 소폭 늘어난 수입량을 꾸준히 좀 유지를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고추 도매 가격 동향 상반기 전망 보면 건고추 가격은 8월달 수확기 때 시작점에서는 15,000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높은 가격이었는데 후반기 수확 후반기 9월에 수확량이 좀 늘어나면서 13,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13,000원대 수준을 12월까지 꾸준히 보합세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서 그리고 이 적은 재고량을 봤을 때 전년 평년보다 한 1,000원에서 2,000원 높은 수준이 연산이 끝날 때까지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6월 달까지도 보합세이지만 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다만 이제 7월 이후가 되면 어쨌든 2024년산 생육에 있어서 변화에 따라 가격은 조금 등락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4년산 건고추 재배 의향입니다. 이거는 의향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프에서 빨간색 그래프가 저희가 조사한 2024년산 면적인데요. 26,500헥타 정도로 전년보다 2% 의향이 줄었습니다. 어쨌든 건고추는 2021년 33,000헥타부터 해서 3년째 계속 면적이 점점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면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이 26,000여 헥타는 평년 맨 오른쪽 그래프 3만 헥타보다도 거의 한 4,000헥타 정도가 적은 면적으로 조사가 되었고 저희가 이제 다음 달부터 매달 정식이 완료되기 전까지 의향 조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또 수치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대파 한번 보겠습니다. 대파가 어쨌든 아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좀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원인을 보면 왼쪽 그래프 겨울 대파 현재 출하되고 있는 작형인데 면적만 보면 그래프를 보시면 신안진도는 면적이 소폭이지만 늘었습니다. 영광이 좀 줄면서 전체 면적은 1%밖에 안 늘었지만 이제 겨울 대파가 작년 4월, 5월에 정식이 되었습니다. 되고 나서 여름철에 집중호우도 많았고요. 고온도 있으면서 1차적으로 작황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12월 중순에 폭설, 한파, 강풍 왔었고 어제까지도 지금 또 주산지에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2차적으로 또 겨울철에 피해를 입었고요. 이런 피해들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조사한 바로는 단위당 수확량 감소폭이 최소한 20% 가까이는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소폭 늘어도 단수가 워낙 크게 감소를 하다 보니까 출하량은 전년보다 크게 적을 것이다. 그렇게 출하량이 적고 가격이 높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봄대파 11월, 12월에 정식을 했죠. 이 봄대파 면적이 10% 이상 늘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까지 조사가 되었습니다. 월별 수입량 한번 보겠습니다. 대파는 다른 시기는 아니지만 이제 5월, 6월, 5월 달이죠. 5월 달이랑 11월, 12월이 좀 작년 평년보다 빨간색 그래프가 좀 이렇게 높게 올라가 있죠. 그래서
대파 같은 경우는 이제 저율 관세 물량 27% 관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입할 때, 그래서 정부가 이제 수입 물량 운영을 안 하던 품목인데 올해 작년에는 5월, 6월에 한 5천 톤을 이제 정부 수입 물량으로 수입을 했고요. 또 11월, 12월에도 한 2천 톤 정도를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월별 수입량이 좀 이렇게 높게 나타났고, 올해 또 하나 또 정부는 이제 3월까지 이제 다음 달까지 해서 이제 3차가 되겠죠. 세 번째로 한 3천 톤 정도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다. 수입 계획을 하고 있다.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파 가격 전망 상당히 대파 가격 전망하기 힘든데, 빨간색 그래프가 작년 월별 그래프 평균 가격입니다. 뭐 3월, 5월에 2,000원대 수준 정도의 잠깐의 상승이 있었고요. 본격적으로 크게 오른 것은 10월부터입니다. 10월에 2,700원까지 올랐고요. 11월, 12월엔 3,00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2023년에 기록했던 가격은 역대 최고 가격입니다. 그만큼 가격이 높았고 출하 여건도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왼쪽에 녹색 이 동그라미를 보시면 지금 이번 달 한 20일까지 저희가 평균을 내보니까 그래도 12월 높았던 가격보다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800원 정도의 형성이 되었고, 어쨌든 겨울 대파가 4월까지는 이 제한된 주산지에서 나올 겁니다. 적은 물량으로. 그렇기 때문에 11월, 12월만큼의 높은 가격은 아니더라도 전년 평년보다는 높은 이 가격대를 4월까지는 유지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봄대파 면적이 많이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5월, 6월에 봄대파가 나오면서는 뭐 생육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조금은 더 하향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살펴보고 마지막 중장기 전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여건 최소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이 거시 지표들이나 그런 모형들을 동일하게 다 고려를 해서 중장기 전망을 했고요. 방향성은 면적입니다. 이 면적 장기 전망을 보면 방향성은 양파는 늘고 나머지 제품목은 줄어드는 이런 장기적인 패턴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양파는 2023년이 한 18,000헥타에서 10년 뒤에 19,000헥타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고, 마늘, 고추는 마늘이 한 21,000헥타까지는 10년 뒤에 감소할 것이다. 고추도 한 26,000헥타까지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대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올해는 살짝 늘었다가 장기적으로는 좀 줄어드는 그런 패턴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급률도 한번 보겠습니다. 면적 추이와 그리 다르지가 않습니다. 양파는 늘어서 10년 뒤에는 한 92%, 3% 자급률을 보일 걸로 전망이 되고요. 마늘은 한 84%, 그래도 80% 이상 자급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대파도 거의 90%에 육박하는 자급률을 10년 뒤에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건고추 같은 경우에는 50% 이하의 자급률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또 추가로 이 40%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뭐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추후 질의응답이 있으시면 다음 시간을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